안녕하십니까. 회의무열전 강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413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셋째 줄이에요. 우리 교재로는 한왕지 곤고릉 용장량계 소제왕신 수장병 회해하 항우 이파 고조 습탈 제왕군 한 5년 정월 사제왕신 위초왕 도합이. 앞서 보면은 이제 괴통에 끊임없이 한신에게 그 이제 한왕 유방을 이제 버리고 독자적으로 이 전국을 주도하도록 계속 권유를 했죠. 하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한왕이 곤고릉, 고릉은 지명이고요. 고릉은 지명입니다. 고는 옴쭉달쭉하지 못한다. 우리말로 하면은 고달프다, 고생하다가 되는데요. 이거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뭔가 이렇게 자기의 세력을 펴지 못하는 상황. 글자를 봐도 큰 입구 안에 나무목이 있잖아요. 나무가 뻗어 나가려 하더라도 나갈 수 없는, 그래서 옴쭉달쭉하지 못하다 또는 오도가도 못하다. 갈지자는 일종의 이것은 주격이죠. 즉 지라고 하는 글자는 이 앞과 뒤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데 이것이 주술 관계일 수도 있고 수식하고 피수식이 되는 관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술 관계이죠. 한왕이 이게 주어로 해석이 되니까 이때 갈지자는 주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격조사다. 한왕이 고릉 땅에서 곤란을 겪을 때 또 오도가도 못할 때 용 장량계 장량의 계책을 사용해서 사람 이름입니다. 소제왕신 제왕인 한신을 불렀다. 그리고 수 드디어 장병 군대를 거느리고 이때 장자는 거느리다라는 뜻입니다. 거느리고 회해야 해하성 아래 모였다. 해하성에 모였다. 이제 여기에 이제 아주 수많은 내용이 있겠죠. 이제 마지막에 그 유방이 이제 항우를 무찌르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회의무 열전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한신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1월, 2월에 거쳐서 강독을 하려고 하는 21년 겨울 기간에 강독을 하려고 하는 항우 본기에 이제 보면은 마지막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사면초가부터 또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수족 같은 최후를 같이했던 친구들 하나씩 죽어가는 장면들, 또 항우의 시신을 조금이라도 떼다가 공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보면은 항우를 배반하고 유방에게 붙였던 사람들, 삶의 수많은 어떤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처리되고 있습니다. 항우 이파, 항우가 이미 깨어진 뒤에이죠. 요거는 항우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깨어지다라고 하는 피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한자가 놓여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통사 구조가 오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우리는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파 항우라고 하지 않고 항우 이파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마천이 항우를 그래도 존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조를 주어로 계속 삼고 싶었으면은 고조가 항우를 이미 깨뜨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고조 이파 항우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우를 앞에 내세운 것은 아마도 항우에 대한 좀 어떤 애정이 있지 않았을까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주어가 딱 튀어나오죠. 고조가 그죠. 항우가 이미 깨어지고 난 뒤에 고조가 유방이죠. 습탈 제왕군이라. 제가 이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이 한고조의 성격을 참 잘 보여주는 이 글자라고 해서 써놨습니다. 습은 습격하는 거고 탈은 빼앗는 거죠. 제왕군이에요. 제왕의 군대를 빼앗았어요. 군대를 빼앗기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허수아비에 불과하죠. 명목상의 임금일 뿐입니다. 한신의 무력과 지략을 사실은 유방은 썼지만
사용은 했지만은 두려웠겠죠. 그래서 무력을 지니고 있던 한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한신에게서 그 무력을 빼앗는 겁니다. 근데 빼앗는 과정이 돌려주고 이게 아니라 습탈이에요. 습탈. 습은 엄습하다. 즉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에서 침입하는 거죠. 엄습하고 빼앗다. 우리 앞서 한신이 자고 있을 때 유방이 그 송고 땅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숙소로 들어와 가지고는 곧장 이 병부죠. 병부를 인권을 갖다가 병부 그다음에 이것을 뺏어가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전은 좀 그런 스타일의 인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절차대로 점잖게 상대의 어떤 권한을 갖다가 이렇게 이양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은 언제든지 어떤 그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엄습해가지고 이렇게 강탈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습탈이란 말이 참 대단히 이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 5년 정월에 한나라가 세워진 지 5년 정월에 제왕신 사자는 옮길 사자입니다. 사제왕신 제왕신을 옮겨서 초왕으로 삼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위 구문해도 괜찮아요. 위비하면은 A로서 B를 삼다란 말이죠. 제왕신을 초왕으로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고조가 다 주인이에요. 도합의. 그리고 합의를 도읍으로 삼았다. 합의 성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예전에 우리 삼국지 보면은 이게 동탁인가요? 동탁이 있던 것이 합의성이죠. 네. 쭉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왕이 고릉에서 옴쭉달쭉 못할 때 장량의 계책을 써서 제왕신을 불렀다. 드디어는 군대를 거느리고 해야에 모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항우와의 이제 마지막 결전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항우가 이미 깨어지고 난 다음에 고조는 제왕의 군대를 습격하여 빼앗았다. 한 5년 정월에 제왕 한신을 옮겨서 초왕으로 삼고 합의에 도읍하였다. 그 다음에 3414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 짧은 문장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앞서 이제 한신이 초기에 곤욕을 치렀던 혹은 도움을 받았던 그 세 가지 에피소드를 짤막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초우가 됐잖아요. 이제 초왕이니까는 이제 자기 고향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초나라에서 도움을 받거나 곤욕을 치렀던 내용들을 이제 조금 정돈을 합니다. 신지국, 소종, 식표모, 사청금. 한신이 나라에 이르러 했으니 나라는 이것은 국도를 가리킵니다. 국도. 그러니까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국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나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한반도 그러면은 우리 한국 그러면은 서울이 수도라고 치면 서울 말고 우리가 이 국경성을 갖다가 나라라고 국경 안에 있는 저걸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국의 경우에는 주로 국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수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서울이 수도라면은 서울이 되는 거고 부산이 수도면은 부산이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신이 국도에 이르러서 소는 부른 거죠. 자, 소종식 표모. 직역은 이렇게 됩니다. 붙어 먹던 바에 빨래하는 어미를 불러서 청금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붙어라는 말은 어디로 붙어라는 얘기죠. 유래하다는 거죠. 누구누구에게서. 누구누구의 의지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서, 조차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구를 뒤따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종래 그런 말을 쓰죠. 붙어 온 바예요. 그러니까 어딘가로부터 온 곳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붙어 온 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쫓아서 온 바, 어디로부터 유래한 거죠. 유래하여 온 바, 유래하여 왔는데 그 온 곳, 그것이 바로 소종래죠. 소종식은 따라다니면서 먹었던 바,
좇아서 먹었던 바 또는 부터가 이거예요. 이거 유래하다는 뜻입니다. 유래도 한자어니까는 잘 안 되시죠. 뭐뭐로부터 또는 누구누구에게서. 그래서 이거는 부터 먹던 바에 빨래하는 빨래한 어미였죠. 범을 불러서 청금을 내려주었다. 고맙다는 인사를 치른 거죠. 그때 아마 이제 표모가 돈을 갚겠다 그러니까는 표모가 화를 뻐럭 낸 적이 있었죠. 예. 그때 제가 아마 강독을 하면서 이 사람들 맨날 노알로자를 많이 쓴다고 했었습니다. 성격이 좀 불같다 그랬었죠. 급 하양 남창정장 사백전 왈 공소 있냐 위덕 부절 그랬습니다. 하양은 아마 부속 고을인 남창의 정장.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길이 단위라 그랬죠. 거리 단위. 일정한 거리 단위마다 정을 두어서 여기에서 그 역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역정이라고 보통 그래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한 요 지역을 다스리는 누군가가 역정장이 되는 거죠. 그 지역의 일종의 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유방의 경우에도 정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하양의 남창 정장에게 백전을 내렸다. 그 다음에 이 급자는 엔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하양 남창 정장에 미치어서는 이렇게 지기도 괜찮습니다. 하양 남창 정장에 미치어서는 백전을 하사하였다. 왈 그러면서 말하기를 공은 소인냐. 자네는 당신은 소인입니다. 그래도 공이라고 한 걸 보면 상대를 높여서 불러준 말이네요. 그죠? 높임말이에요. 위덕 부졸이라. 위덕 부졸. 이 말 자체는 되게 어렵습니다. 덕이 됨이 졸하지 못했다. 졸하다는 것은 마칠 졸자죠. 이 졸자니까는 이게 좀 안 맞는데 사실은 이게 끝난다라는 뜻의 요 필자가 되면 돼요. 우리나라는 졸업식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필업식이라고 불러요. 학업을 마치는 거죠. 정규 과정을 다 끝냈을 때를 필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졸이라고 부르죠. 근데 졸자가 사실 어떨 때 많이 써요? 사람이 죽을 때라든가 갑작스럽다랄 때 졸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필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정해진 규정을 다 마무리 지은 거죠. 부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규정을 갖다가 다 마무리 짓지 못했다. 미완성이었다라는 거죠. 덕됨이라는 것은 위인 그러면 사람됨이고, 그죠? 위물 하면은 사물됨이고, 위연하면은 말됨됨이고, 위덕은 덕됨됨이가, 당신은 덕됨됨이가 어떤 끝까지 그 덕을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도에 그만뒀다. 왜냐하면 이 남창정장이 잘 이렇게 기식을 허용하다가 나중에 그 남창정장의 아내가 약간 이제 면박을 주니까 이제 한신이 떠나잖아요.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덕부졸이라. 누군가에게 덕을 베풀었는데 그 덕이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거죠. 그걸 위덕부졸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도와주다가 뭐 힘이 다해서 끝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마음이 약간 사라져가지고 끝까지 도와주지 못해서 상대에게 덕이 되는 것이 끝까지 이루지 못한 것. 이것을 부졸이라고 합니다. 소욕, 기지, 소년, 영출, 과하자 했습니다. 여기까지 또 걸리겠네요. 그죠? 2위, 초, 중위 했습니다. 소는 부를 소자예요. 자, 기지, 자기를 욕주었던 소년이죠. 자기를 욕주었던 소년 가운데 령출과하자. 자기로 하여금 가랑이 아래로 지나가도록 한 사람을 불렀어요. 자기를 욕주었던 모욕식 주었던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놈이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게 하나의 그 억구고요. 이 가운데 어떤 놈이 있냐면은 나로 하여금 자기로 하여금 자기의 그의 가랑이 아래로 지나가게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욕기지 소년하고 영출 과자가 꼭 이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욕주었던 어린 젊은 애들 가운데에서 나로 하여금, 명자는 하여금 사자예요. 이거는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출제되는 나로 하여금 자신으로 하여금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도록 나가도록 시켰던 사람을 불러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한번 제가 번호를 한번 넣어 볼게요. 다. 자기를 모욕을 주었던 젊은 아이 가운데 나로 하여금 요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가도록 시켰던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됩니다. 2위 그로써 초나라의 중위 벼슬을로 삼고 이런 얘기입니다. 저 장상화 이것은 제 여러 제자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지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둘 다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어 하면은 그들에게 장상에게 다음 같은 내용을 알렸다 해도 괜찮은데 곧장 여기 왈이 나오니까 여기 사실 여기 여러 제자 여러 장상들에게 알리기를 왈을 허사라고 그랬었죠. 차 장사야 이 사람 이는 장사다. 방요가시 바야흐로 나를 욕주었을 때 이런 얘기죠. 방시하면은 바야흐로 어떤 때입니다. 바야흐로 뭐뭐 할 때 이죠. 이 바야흐로하고 당시하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당시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때를 맞아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게 일이고 이게 이인데 이거는 바야흐로 뭐뭐 하는 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나를 욕주었을 때 내 어찌 그를 죽일 수 없었겠는가 이런 얘기죠. 뭐뭐 하지 못했겠는가 이런 얘기죠. 요거는 반어입니다. 반어. 그 당시에 내가 그를 죽일 수 없었겠는가 이런 얘기죠. 난 죽일 수 있었다. 하지만 살지 무명. 그를 죽여도 무명. 이름을 지니지 못할 터여라서 그러므로 참고 취어차. 이와 같은 때 이르러 나아간 것이다. 이와 같은 지경에 나오게 된 것이다. 이 고자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일부러라고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굳이 고자를 내가 그러므로라고 해도 말 안 붙여도 괜찮을까요? 지금 막 쏟아내는 중이잖아요. 이 사람은 장사야. 바야흐로 얘가 나를 욕주었을 때 내가 어찌 얘를 죽일 수 없었겠어. 죽여도 내가 이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참고 여기에 이른 거야 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일부러라는 해석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고의로 내가 풀어 어거지 참았다는 얘기죠.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한신 나 자신이 얼마나 이것을 참고 견뎌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지금 말하고 싶어서 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고인할 때 고자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참고 이 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잘 보면은 원래 내가 가진 본성이라든가 어떤 성정을 갖다 꾹 누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참아 뭐뭐하다 참고잖아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나를 모욕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을 꾹 누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고인이라고 할 때 고자는 그러므로라기보다는 일부러라고 보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불어 참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까지 나아간 것이야.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아니죠. 여기까지 오게 됐어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신이 국도에 이르러 붙어 먹던 바의 표모를 불러서 천금을 하사했다. 하양의 남창 정자에게 미치어서도 백전을 하사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공은 소인이다. 덕됨이 끝마치지 못했다. 나를 모욕을 주었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가랑이 사이로 나아가도록 한 사람을 불러서는 그로써 초나라 중위로 삼고 여러 장상들에게 이르기를 이는 장사다. 바야흐로 나를 욕주었을 때 모욕 주었을 때 내 어찌 그를 죽일 수 없었겠는가? 그를 죽여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참고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항우가 죽을 때 마지막에
떠나가라고 도와준 친구 하나 있습니다. 자기하고는 거의 뭐이 사촌간이라든가요. 그러니까 이 동서간이 되는 사람이 있었죠. 종림회라는 사람인데 이 종림회가 이제 도망 왔는데 이들이 다 사실 초나라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종림회가 마침 이제 한신과 또 친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유방이 볼 때는 항우에 잔당이 남아있다는 것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종림회가 또 한신의 집에서 머물고 있으니 유방에게는 사실 눈에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신을 통해서 한신에게 사실은 한신을 압박을 줘가지고 뭔가 이제 이 종림회의 목숨을 앗도록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 사실은 이게 계속 보면 한신은 여하튼 간에 의심을 살 만한 행위를 좀 하게 되는 거죠.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항왕 망장 종림의 가제 이려 소 여신선. 항왕의 망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왕이 죽었으니까 망한 장이죠. 그러니까 항우의 망장이었던 종림에는 가제 이려라. 집이 이려 땅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제 이려. 집이 종림의 집이 이려 땅에 있었다. 소자는 이때는 평소란 뜻입니다. 평소. 한신과 더불어서 잘 지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죠. 서로 교분이 서로 나빴다 하면 아마 악자라든가 불호라는 말을 썼을 건데요. 선이라는 걸 쓰면은 어쨌든 상황에 맞게 일이 잘 돌아가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한신과의 교분 관계에서 괜찮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항왕사후 망귀신, 항왕이 죽은 다음에 도망하여 그죠? 한신에게 귀의했다. 그죠? 도망하여 망귀 이때는 망자는 도망한 겁니다. 이때는 망할 망자고요. 이거는 망할다는 뜻이고 이때는 도망하는 겁니다. 한왕 원매 문기 제초 조초 포매 신 초지국 행현읍 진병 출입했습니다. 한왕이 종림회를 원망하여이죠. 그러니까 항우의 이제 잔당이었기 때문에 유방은 되게 집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그가 완전히 거꾸러지기 전까지는 이 의심을 풀지 않는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원은 뭔가 서운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뭔가 그냥 이 항우에 대한 거라든가 모든 어떤 원망이 여기에 꽂혔는데 어쨌든 한왕은 종림회를 원망하여 미워하여인 거죠. 미워하다. 여기에 사실 불안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불안한 부분도 있고 자기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 미움도 다 섞여 있는 그 원일 거예요. 사실 이제 종림회는 아무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기제초 그가 이때 기자는 요 종림회죠. 그가 초나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초나라의 조서를 내려서 종림회를 붙들도록 했다. 신초지국 한신이 처음 국도에 갈 때 이 지자는 영어의 고입니다. 가다란 뜻입니다. 국도에 갔을 때 행현읍 현읍을 순행을 하면서 그러죠. 현읍을 순행하면서 진병 출입이에요. 진병이라는 것은 군대를 늘어놓고 그런 얘기죠. 군대를 거느리고 군대를 진열해서 진이라는 말은 도열하다는 얘기입니다. 열자 늘어놓을 진자니까는 군대를 거느리면서 출입 드나들었다는 얘기죠. 아마도 처음 왔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군대를 옆에 거느리는 것이 대단히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일 것 같긴 해요. 한 6년 앞서 한 5년에 벌어진 일이 있었죠. 한 5년에 그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한왕이 이제 이 한신을 받아 초왕에 임명을 했죠. 그다음부터 1년 뒤에요. 1년 뒤에 인유상서 고 초왕 신반 했습니다. 이 유라고 하는 말은 AUB자예요. 또 늘 나오는 말이죠. AUB자 하면 A 가운데 B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편지, 설을 올려 글을 올려 초왕 신이 반란했다고 밀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고라는 것은 뭐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에 소자가 있고 밑에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를 바치면서 하는 말인데 옛날에는 소는 더 귀한 짐승이었죠. 그러니까 이 귀한 짐승을 바치고 얘기할 정도라면은 태묘의 제사를 지내거나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제를 드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신명과 소통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자는 그냥 말하다는 뜻을 넘어서서 아주 기묘하게 중요하게 얘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자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서는 글을 올려, 술목이에요. 글을 올려. 상서하다라고 그냥 써버리지만은 단어로 굳어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글을 올려 초왕신이 반란했다고 밀고하는 사람이 있었다. 고제의 진평계 천자순수 회제후 남방유 운몽 발사 고제후 회진 오장유 운몽 실록 습신 신불지 이랬습니다. 고제 이제 제가 됐군요. 한나라 고조가 이 진평의 계책을 가지고서 진평의 계책을 써서 이런 얘기입니다. 쭉 가는 일이에요. 이렇게 써서 천자순수 회제후 천자가 순수하여 제후들을 모으는데 남방유운봉 남쪽에 운몽이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 있다고 하고는 이죠. 발사고 제후 회지는 사신을 발동시켜 제후들에게 일러 진 땅에 모이도록 하였다. 오장유운몽 나는 장차 운몽에 놀겠다고 말했지만 실욕습신이라 사실은 한신을 습격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여기도 또 습자네요. 지금 보면은 고조는 한신과의 관계에서 한신을 이렇게 항상 습격한다. 한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한신을 제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신불지, 요 달러 불자일 경우에는 강한 부정이거든요. 한신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진평의 계책이 이런 거죠. 진평의 계책이 순수해서 운몽택에 있으니까 그쪽에다 모이자라고 해놓고 나서는 이제 실제로는 한신을 그 자리에서 습격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또 혹은 이건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신이 여기에 없으면 그러니까 모이게 한 다음에 이들을 가지고서 이제 한신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한신을 이날 참석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한신을 덮쳐가지고 이제 완전히 제어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조 차지초 욕발병반 자탁입니다. 이때는 탁자예요. 헤아릴 탁자에 자탁무제 욕알상 고운경금 고조가 장차 첫 땅에 이르러서 원래 운몽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진 땅에 있지 않고 사실은 이제 초나라 땅에 있거든요. 운몽택이라고 해서 운몽택 연못택자를 쓰거든요. 이게 아주 큰 연못입니다. 연못이다 이건 연못이 아니죠. 지금 우리 생각하는 연못이 아니고요. 아주 큰 늪지, 아주 큰 호수를 가리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런 어떤 큰 호수나 큰 늪지는 거의 뭐 바다 같은 거죠. 배를 많이 띄우기도 하고 이런 거죠. 잘 연상이 안 되실 때는 바이카로 같은 걸 연상해 주세요. 바이카로 같은 경우 우리가 가끔 이제 TV에서 보여지는 그 영상으로 보여지는 바이칼 모습을 보면 거의 바다잖아요. 내륙 바다인데 바다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큰 곳에 이제 모이도록 했는데 한신은 이제 그 정황을 잘 몰랐던 거죠. 이 불지라는 말이 대단히 좀 한신을 애틋하게 만드네요. 습신이라고 하는 것, 이거 딱 실력 습신이로되 신불지라. 고조가 차지초. 이 차라고 하는 것은 장차 곧입니다. 곧 초나라에 이르를 때 한신이 발병반 한신도 이제 알았습니다. 한신도 자기를 치러오는구나라고 아는 거죠. 발병 군대를 발동시켜서 반란을 원하였지만 반란할까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후들을 다 일단 끌어모은 다음에
운몽택에 모여가지고 아마 한신을 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조가 이제 다 이끌고서 초나라에 오르고 할 때 한신도 이제 뭔가 위태로움을 느끼고서 발병반 군대를 이제 발동시켜서 이제 반란하고자 했는데 자탁무제. 여기에 이제 미스가 나는 겁니다. 자탁. 자기 자신을 헤아려 보더라도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욕알상. 알상, 이게 상이죠. 주상에게 주상을 아련하고자 했지만 두려웠습니다. 견금. 이 견은 피동의 뜻을 갖는 견자입니다. 볼견자가 아니고요. 피동을 뜻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허사입니다. 이게 금이라는 동사를 피동을 해석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사로잡히다라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사로잡힐까 두려웠다. 한신은 군대를 발동시켜 반란하고자 했지만은 나 스스로를 돌이켜보건대 헤아려보건대 죄를 지은 것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갖다가 주상에게 아련하고자 했는데 또 사로잡힐까 봐 걱정을 했다. 알상은 이것을 이 술목으로도 괜찮고요. 알상하면은 아련하여 자신의 상황을 갖다가 상주하다라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상이란 말을 하나의 단어로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알상하면은 일단은 윗사람에게 즉 주상에게 주상을 아련하다라는 말이 일반적인 거고요. 알상 자체를 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아련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시 표현해내다 위로 올리다라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상신하다, 상달하다 중국에서는 상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상신하다 그러죠. 자기의 이 내용들을 갖다가 위로 보고할 때 상신 그러죠. 인혹세 신화 그랬습니다. 세자는 간세하는 거죠. 참매 알상, 자 상필이 무한 그랬습니다. 사람 가운데 어떤 이가 한신에게 간세하여 말하기를 참매 알상 술목입니다. 그죠? 종림회를 참수해서 주상을 아련하면 주상은 필히 반드시 기뻐할 것이고 무한 그러면 걱정할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알상을 어쨌든 아까 술목으로 풀자 그랬잖아요. 자, 알상 똑같네요. 그죠? 종림회를 참수하여 주상을 아련하면 상은 반드시 기어이 틀림없이 어김없이 기뻐하여서 끝내 공께서는 무한 걱정거리를 지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신견매 계사 또 웃겨요. 이것을 한신은 곧장 또 이 견매 종림회를 보고서 이를 도모한 거죠. 야 이런데 사정 이런데 어찌할 거라고 지금 이제 이 종림회를 보고 얘기해요. 사실 종림회가 볼 땐 불쾌한 얘기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거는 이미 한신의 경우에는 한신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것을 몰랐겠어요. 자기를 두고 한다는 얘기를. 종림회를 불렀을 땐 다 이유가 있었겠죠. 매왈 종림회가 말하기를 한소의 불격 취초 이매제 공소 약욕 포화의 잠이여한 오금일사 공력 수수망의 됐습니다. 내 매신활 공비장자 졸자경 한이 소이라고 하는 것은 까닭이죠. 그러니까는 불격 취초 공격하여서 초를 취하지 않는 거죠. 초를 공격하여 취하지 않는 까닭은 이런 얘기입니다. 까닭 이유는 써있자는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유에 써있자예요. 제가 공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의 거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욕포와 나를 붙들어서 그것으로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아첨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아첨하다. 누구에게? 한에게. 나를 붙들어서 자신을 한에게 자기 자신을 한에게 잘 보이고자 한다면 오금일사 나는 오늘 죽는데 공력 수수라는 말이 이렇게 손 가는 대로란 뜻이거든요. 곧이어란 뜻을 갖는 것 같습니다.
공도 또한 곧이어 망할 것이요. 자, 역자 강조하는 말입니다. 나도 죽지만 너도 죽는다 할 때 도, 투의 영어의 투의 의미도 있지만은 영어에도 투가 또 너무란 뜻도 있잖아요. 너무, 바로 이런 강조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너도 바로 손 가는 대로 망할 것이다. 게다가 이 마지막 이자 의자를 보면 이것은 다른 이 종결사보다 좀 강한 의지를 강한 이 단정의 의미를 갖는 어조사죠. 내 신활 이에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매 신활 얘도 욕하네요. 몇 점 많이 나오네요. 그죠? 회음열전에 자주 나오는 말은 우리 원망할 원자도 있지만 노할 노자 많이 나오고요. 욕할 매자가 많이 나와요. 그죠? 재밌는 열전이에요. 그래서 한신을 욕하면서 말하기를 공비장자. 공은 장자가 아니다. 너는 장자가 아니야. 너는 덕이 있는 장자가 아니야. 라는 것은 이건 부사입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을 목을 찔렀다. 그렇죠? 스스로 목을 찔렀다. 둘 다 될 것 같은데요. 이때는요. 자결했다는 얘기죠. 자결했다. 누구의 손을 빌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자기 자신을 갖다가 찔렀다. 이런 얘기죠. 신지 기수 알고조진 상령무사 박신 제후거 한신이 그 목을 가지고 그 목의 그 기자는 바로 누구예요? 여기 아까 종림회죠. 종림의 머리입니다. 종림의 머리를 가지고서 알고조진 앞에서 알상알상했던 내용이에요. 진으로 고조를 아련했다. 그러자 주상은 영무사 하여금 영자죠. 하여금 숫자 같아요. 무사로 하여금 한신을 묶어서 결박시키고는 후거 뒤따라오는 수레예요. 그러니까는 내 수레가 있고 그 뒤에 딸린 수죠. 뒤딸린 신화, 딸린 수레, 뒤딸린 수레에다가 싣도록 하였다. 붙들린 거죠. 뭐이 한신이 생각할 때는 그 종림회를 이제 바치면은 괜찮겠다 생각했던 것인데 주상의 목표는 즉 한신 유방의 목표는 하나였네요. 정확히 한신을 붙드는 거였습니다. 신할 한신이 말하기를 과약 인원 교토사 양구형 형자도 있지만은 팽자예요. 고조진 양궁장 적국파 모신망 유명한 구절이죠. 한신이 말하기를 과연 혹자가 말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혹자가 말한 것과 같이 교활한 토끼가 죽자 양구 어진 괜찮은 훌륭한 잘 달리는 개가 삼겨지다. 이건 피동입니다. 고조 높이 날던 새가 사라지자 양궁도 갈물이 되다. 얘도 피동입니다. 적국이 깨어지자 적국을 이것도 피동이죠. 깨어지자 모시는 망한다. 이것은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글자 하나가 맥락에 따라서 통사 구조가 통사 성격이 막 바뀌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이 한문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얘의 특성을 알아야지 우리가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재료를 우리가 생선을 요리하더라도 장어를 요리할 때하고 아니면 그냥 그 열기를 요리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각각의 또 전갱이를 요리할 때 다르고 그러니까 각각의 결들을 잘 찾아줘야 되는데 한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글자가 다양한 통사를 갖는다. 이거를 재밌고 기쁘고 즐겁게 보셔야 돼요. 야, 이 글자 하나가 피동도 되고 수동도 되고 어떨 땐 자동도 되고 뭐 복잡하네 이러지 마시고 재밌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 글자가 살아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어떤 언어 문자들은 지금도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한자가 남아있는 이유는 인구도 많아서이겠지만은 이런 글자가 갖고 있는 유연성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글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괜찮은 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표의 문자는 아니지만 소리 나는 대로 우리 소리를 그대로 받아 적을 수가 있어요. 한 예전에 개그 프로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깔깔대고 웃는 소리조차도 이렇게 하나의 그 의성어로 표현해내잖아요. 근데 학학되는 것도 학이다 이 기억. 사실 이거 우리 국어사전에 없는 글자들이죠. 뭐
학학된다, 하하하면서 이런 말들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은 한글이 갖고 있는 장점이거든요. 이런 유연성 때문에 살아남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언어 문자든 사람이든 어떤 나라든 경화될 때 뭔가 이렇게 단단해질 때죠. 경화. 이게 단단할 경자인데요. 요거 쓰게 돌수변이 있군요. 경화될 때 사실은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뻣뻣할 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글자가 유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재밌게 볼 필요가 있다. 과연 혹자가 말한 것처럼 교활한 토끼가 죽자 괜찮은 개는 삼겨지고 잘 달리던 놈이죠. 개의 역할은 잘 사냥개니까는 사냥 역할을 하니까 잘 달린다고. 양자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질 양자인데 사람에게 좋은 것은 어질 품성이지만은 뭐 짐승이 어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짐승 제 역할을 잘하는 게 양기겠죠, 그죠? 좋은 개는 잘 달리던 개는 삼겨지고 높이 날던 새가 이제 다 사라지자 양궁 또 좋은 활, 잘 쏘아지는 튼튼한 활은 또 이게 이 창고에 저장이 되는 거죠. 또 적국 대적하던 나라가 깨어지면은 이 모획하는 계획하는 신하는 이제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일정한 경쟁 상대를 남겨둬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천하이정,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으니, 천하가 이미 정해졌으니 아고당팽이라. 이것도 팽자예요. 나는 참으로 당행이라. 이것을 나는 참으로 삼겨지는 것이 당연하구나 라고 하면은 안 돼요. 이 사람 죽을 때 무슨 내가 죽는 게 잘 죽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억울하기거든요. 나는 삼겨지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당은 어디에 당하다 처하다 해야 돼요. 나는 본래 나는 참으로 삼겨지게 되리라 라는 게 해야 되죠. 내가 바로 양구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상활 이 고조가 말하기를 인고 공반 혹자가 공이 반란했다고 밀고 했소 라고 하고는 수 드디어 개자는 이것은 착고죠. 착고로 묶어버린 거죠. 착고를 채우고 묶었다. 한신이 낙양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한신을 끌고 와가지고 낙양까지 온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또 풀어줍니다. 유방의 성격은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요. 오르락도 내렸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나가니까는 얘가 반성했겠거니 하고서 풀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감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한신의 죄를 사하여 주고는 그로써 회음으로 삼았다. 아까 왕에서 이제 제후로 강등이 됐죠. 처음에는 제나라 왕이었으면은 이제 그다음에 초나라 왕으로 갔다가 다시 회음 땅에 이제 후로 이제 그래서 회음우 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하고 있던 벼슬이 회음우였기 때문에 회음우 한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앙의 통제를 받는 이제 하나의 제후가 됐던 것입니다.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